안녕하세요. 제브르입니다. 기출 70전가의 14년 3회 정비설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81번 보시면은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 고압일 때, 그 다음에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물어봤어요. 근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판거역고라고 외우겠습니다. 판거역공인데 80cm랑 60cm예요. 80cm랑 60cm 판거였고라고 외울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판거였고. 82번.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가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부와 보호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를 물어본 거죠.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번 보시면은 전격 출력이 4kW이며 취급자가 감시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있는 경우에는 보호장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보시면 전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 이거 맞아요. 2번입니다. 전격 출력이 200W 이하인 경우 0.2kW, 200W 동일한 말이죠. 200W 이하인 경우는 맞습니다. 3번 보시면은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인데 여긴 있는이라고 나왔네요. 3번도 아니고 3번 나가리고 1번도 나가리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전격 출력이 10kW 이상인 경우인데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경우죠. 0.2kW 이하입니다. 4번도 아니에요. 4번도 나가리입니다. 4번은 너무 심각하죠. 이상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전류가 흐르겠네요. 4번 아닙니다. 83번. 다음에 옥내 배선에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을 물어봤어요. 1번 보시면 접촉 전선의 시설인데 접촉하는 부분은 당연히 나전선이겠죠. 접촉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나전선일 겁니다. 왜냐면 피복이 없겠죠. 서로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전차선 같은 경우에 나전선이어야지만 접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나가리고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1번은. 2번 보시면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시설. 이거 자체가 나전선이에요. 라이팅 보시면은 전구를 여러 개 그냥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R이나 뭐 S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아무거나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 자체가 나전선입니다. 손으로 접촉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는 자체가 나전선이에요. 버스 덕트 공사도 자체가 나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가 부스바인데 우리 접지바를 부스바, 버스바라고 하잖아요. 이 동일한 그 용어니까요. 동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자체가 나전선입니다. 3번 보시면 합성수지관의 공사에 의한 시설인데 나전선을 사용할 수가 없죠. 합성수지관 내에는 나전선을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합성수지관은 굉장히 약한 공사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공사는 합성수지관 공사입니다. 84번. 사용전압이 66인 중성점 비접지 전로에 접속하는 유도전압 조정기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몇 볼트를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66이면은 7kg를 넘었기 때문에 1.25입니다. 7kg 이하면은 1.5고요. 157, 125, 157, 125라고 암기할게요. 7kg 이하면 1.5고요. 7kg 이상이면 1.25입니다. 66이니까 7kV를 완전히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6 곱하기 1.25입니다. 계산기 쳐볼게요. 66 곱하기 1.25는 쳐보시면은 82.5인데 볼테이지니까 곱하기 10의 3승까지 해줄게요. 그냥 82,500이네요. 82,500. 정답은 3번입니다. 66 곱하기 1.25예요. 66 곱하기 1.25. 85번. 주택의 전로의 인입구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는 경우 옥내의 전로는 대지전압 최대 몇 볼트까지 가능한가? 몇 볼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고 몇 볼트까지 사용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주택에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지전압은 최대 몇 볼트인가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예전 집을 연상을 해서 우리 처음에 예전에는 220V가 없었고 110V를 사용했잖아요. 그때는 뭐 누전 차단기 같은 거 없었잖아요. 다 거의 휴지였습니다. 휴지를 많이 두꺼비 집 휴지를 많이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110V를 연상하셔가지고 150V입니다. 150V. 누전 차단기일 때는 150V고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대지 전압은 최대 300V입니다. 그래야지 220V 쓸 수 있죠. 86번. 25kV 이하의 특급 가공전선의 양쪽 모두 케이블이래요. 그러면은 25kV 이하의 특급 가공전선 상호 간의 거리를 물어본 거죠. 나전선이었으면 1.5였을 거고요. 절연전선이었으면 1이었을 겁니다. 케이블이니까 지금은 케이블이죠. 0.5가 되는 거예요. 0.5씩 떨어져요.
나절케 1.5, 1, 0.5, 나절케 1.5, 1, 0.5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케이블이니까 0.5죠. 25kV 이하의 기준이에요. 넘어가서 1.5, 1, 0.5, 나절케입니다. 나절케. 이렇게 암기를 같이 써주시면서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헷갈리니까요. 1.5, 1, 0.5, 나절케입니다. 87번. 가반응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접 전극 장치를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에 대해서 물어봤죠. 옳은 것을 물어봤죠. 용자가 약간 3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대지전압은 300V입니다. 그 다음에 리액터를 시설할 것, 리액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600V든 300V든 간에 저압이에요. 저압으로 들어가요. 왜냐면은 교류는 6이니까 교류는 600V까지 저압이죠. 교육, 직류는 직류 실어. 직류는 750V까지 저압이고 교류는 600V까지 저압이죠. 600V 이하까지니까 600V 포함입니다. 이게 600V든 300V든 간에 당연히 300V지만 보시면은 3종 접지 공사를 해야죠. 특 제3종을 여기서는 특 제3종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400V를 초과했으니까 600V였으면은 근데 용접이니까 300V예요. 용자가 3 모양이잖아요. 300V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종이 될 수는 없어요. 3종 접지 공사입니다. 300V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일단 나가리고요. 1번도 나가리, 2번도 나가리고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용접이란 말이 용절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용접, 용절, 용절, 용접, 용절. 그러니까 용접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88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의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물어봤어요. 전선이나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물어봤죠. 일단 급전소 아니고요. 전선로예요. 전선로나 송전선로로 둘 중에 하나 찍으실 것 같은데 송전이라는 개념이 승합이나 송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전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아니에요. 전선로예요. 전선로. 정답은 3번입니다.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은 전선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송전선로 아니에요. 송전선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89번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몇 센티미터 이하일 때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는가를 물어봤어요. 지중전선이 격벽 얘기가 나오면은 30cm입니다. 지중전선이 격벽 얘기가 나오면 30cm예요. 지금 저압, 고압, 약전류, 지중전선이 격벽 얘기가 나오면 30cm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중전선이 격벽 얘기가 나오면 30cm예요. 90번 22kV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전선을 특고압 절연전선으로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최소 몇 미터인가를 물어봤어요. 35kV 이하잖아요. 기본이 원래는 10m예요. 나전선일 때 얘기하는 거겠죠. 절연전선일 때는 8m입니다. 3호 이하고 지금 절연전선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8m입니다. 기본은 10m입니다. 3호 이하일 때는 절연전선 8m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8m입니다. 91번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보시면은 폭발 우려가 있고 크기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밀폐하도록 할 것. 폭발의 우려가 있는데 밀폐를 하면 큰일이죠. 화장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기가 필수입니다. 폭발의 우려가 있고 크기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는 밀폐를 하면 안 되고요. 환기가 필수예요. 환기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연상하세요. 폭발합니다. 폭발의 우려가 있다고 이미 써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92번 뱅크 용량이 20000kVA인 전력용 컴패시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하려고 한대요. 반드시 시설하여야 할 보호장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전력용 컴패시터인데 2번 보시면 절연유가 나와요. 절연유의 압력이 변화할 때 동작하는 장치. 이 전력용 컴패시터에 이런 규정은 없어요. 발전기의 규정입니다. 절연유의 압력이 변하는 발전기의 규정이에요. 전력용 컴패시터는 절연유에 대한 동작하는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3번.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하였다.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까지 할 수 있는가? 몇 미터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죠. 사모님이 위험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위험 표시를 하는 작업 중이다. 정답은 3호입니다. 3호, 3.5. 사모님이 위험 표시 작업 중. 고압 가공 인입선 사모님이 위험 표시 작업 중. 정답은 2번입니다. 94번. 강색 철도의 전차선을 시설할 때 강색 차선이 경동선인 경우 몇 미리 이상의 굵기인가? 강색 철도 나왔죠? 강자 자체가 7이랑 닮았잖아요. 네, 억지 맞아요. 강자 7입니다. 강색 철도 나오면은 7이에요. 강자 크게 쓰시고, 네, 굵기는 7이라고 생각할게요. 7mm입니다. 7mm. 미리까지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설마 스퀘어로 되진 않겠죠? 강색 철도는 7mm입니다. 7mm. 95번. 저압 옥내 배선의 플로어 덕트 공사 시 덕트는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계속 회차가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니까요. 계속 볼게요. 플로어 덕트 공사를 한다는 거는 땅에 묻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사람이 접근이 불가한 공사는 전부 다 제3종 접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바닥에 묻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땅을 파가지고 그 일반 바닥 콘크리트를 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땅에 묻은 것을 어떻게 팔 수가 없잖아요. 사람 접근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바닥에 묻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3종 접지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3종 접지공사, 플로덕트 공사는 제3종 접지공사입니다. 3번입니다. 96번. 수력발전소의 발전기에 내부 고장이 있다.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그 용량을 물어봤어요. 몇 킬로볼트이지 암페어 이상인가를 물어봤어요. 한번 볼게요. 내부니까 만이에요. 내부는 만인데 발전기를 한번 볼게요. 발전기가 좀 나오니까요. 발전기 일단 규정은 풍수베네마입니다. 풍수베네마. 풍차의 유압, 수차의 유압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암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풍차 나오고 수차 나오면 그 내용밖에 없어요. 풍차, 수차, 베어링, 그 다음에 내부, 그 다음에 마모가 있는데요. 풍차, 수차, 베어링, 내부, 마모, 풍수베네마. 그래서 100원, 500원, 2,000원, 만원인데 100원은 일단은 동전으로 있고요. 500원도 동전으로 있는데 2,000원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5,000원을 생각해 보시면은 거꾸로 뒤집으면 2,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암기를 하세요. 100원, 500원, 2,000원, 만원입니다. 100원, 500원, 2,000원, 만원 순서로 암기를 하세요. 풍수베네마입니다. 지금은 내부 고장이니까 만원에 걸리는 겁니다. 내부 고장 만원. 이거를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 이 밑에다 적어 놓으시고 문제를 푸실 때마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한 번에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풍수베네마 100원, 500원, 2,000원, 만원입니다. 내부랑 마모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킬로와트랑 킬로볼테이지 암페어 그런 거 나오는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만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발전기 내부 고장이니까 4번입니다. 만입니다. 만원 4번입니다. 97번. 전압을 구분하는 경우 교류의 저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직류 실어 교육. 저희는 거의 교류를 많이 쓰잖아요. AC를 많이 쓰잖아요. 직류 실어 교육이라고 암기할게요. 직류 실어 교육, 직류 실어 교육, 직류 실어 교육. 지금 교류를 물어봤으니까 저압은 몇 볼트 이하일까요? 600입니다. 보시면은 정답은 3번이네요. 600입니다. 교류는 저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교류일 때 저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600볼트입니다. 600볼트예요. 교류는 저압은 600볼트입니다. 교육 그렇게 받았죠. 교육만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입니다. 교육. 98번. 1호선 특각 가공 전선로를 시가지 경동 연선으로 시설할 경우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인가? 근데 이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1호사니까 150입니다. 1호사니까 150이에요. 일단은 100kV 이상이면은 150 스퀘어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150 스퀘어가 여기 걸리는 거예요. 100kV 이상이었으니까. 근데 이것만 암기하지 마시고 100kV 미만이면은 55 스퀘어입니다. 55 스퀘어예요. 55 스퀘어. 근데 여기는 어차피 두 가지 조건밖에 없잖아요. 근데 55거나 150인데 150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55가 있으면은 55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같이 봐주세요. 100kV 미만일 때는 55 스퀘어입니다. 지금 여기는 100kV 이상이기 때문에 150 스퀘어입니다. 150 스퀘어. 정답은 2번입니다.
99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한 시설하는 경우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입니다. 1.2m.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매설 깊이가 1.2m예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없는 경우에는 0.6m고요. 지금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1.2m입니다. 1.2m예요. 1.2m.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100번. 제일종 특과 보완공사를 필요로 하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제일종 특과 보완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지지물은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본 거죠. 제일종 특과 보완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지지물은 철탑이랑 비종입니다. 철탑이랑 비종. 철탑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비종, 그 다음에 A종이죠. 철탑 비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바예요. 순서가 철바. 철탑이랑 비종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비종이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비종. 목주 보시면은 목조도 A종이에요. 목주는 당연히 굉장히 약한 공사죠. 나가리고요. A종 나왔으니까 나가리, A종, 나가리. A종은 나가리니까요. 1번, 3번, 4번 아닙니다. A종 아니고요. 비종이랑 철탑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 앞 회차의 기출문제가 60%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5개는 정도 풀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푸시다 보면은 조금씩 문제들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점점 쌓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푸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3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